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주식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현금을 가진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시장을 보시는 분의 커뮤니티 게시글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보고 현재 주식 비중이 높은 저의 의견도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현금 비율이 높은 사람이 느끼는 당황. 오늘은 다시 시장을 살펴봐야 하지 않나 하는 당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마인드의 큰 그림 중 하나는 통화량과 관련된 의사결정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돈을 풀면 주가는 오르고 돈을 줄이면 주가는 내린다는 것이 대전제였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전 세계가 돈을 풀었고 제대로 회수도 못하는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또 돈을 풀었고 주요 경제 대국의 정권과 중앙은행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무책임으로 큰 시루에 올라타 돈을 뿌려내었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으로는 아무런 위험 없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더 이상 풀린 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빈익빈 부익부와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왔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하고 이에 따라 통화량이 회수될 예정에 있으므로 주가의 하락은 너무나 당연히 이견되었고 변동성이 있어도 떨어지는 자산 가치를 지켜보면서 돈을 채권이나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논리를 벗어난 일이 없어서 마음이 태평했는데 어제 유럽에서 난데없이 한 방 얻어맞고 황당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은 1%대 후반에 폭등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보도를 보면 ECB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최초로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5% 올리는 빅스텝을 실행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시장은 기대한 만큼의 금리 인상이라며 유로 강세와 달러 약세를 가져오는 호재로 돌변시켰고 오늘 강보합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시장이 반대로 가기도 하고 나중에 더 큰 몫을 빼앗기 위해 개미꼬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은 제 논리상 어떻게 해서든 호재가 될 수 없는 재료인데 이를 이용해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다든지 아니면 이를 악재로 반영해도 더 빠지기 힘들 정도로 충분히 조정이 되었다든지 시장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시장은 맞고 나의 실력과 믿음이 너무도 하찮기 때문에 예측은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대응하지만 어제의 유럽 시장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음은 금리 인상을 호재로 만드는 것을 보니 벌써 조정이 끝나가는 전조가 아닌가 싶어 들어갈까 하는 유혹에 휩쓸렸다가 결국 악재인데 더 빼지 않겠냐 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못 내지만 현금 비율이 높으니 조금만 오를 것 같으면 이렇게 낮은 가격에 다시는 못 살까봐 안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나름 강한 확신이 있었는데 원칙이 시장에서 부인당하니 역시 쉬운 건 없구나 싶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좀 더 지켜보면서 행동을 하기로 정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운이 좋아서 시장에 순응하는 쪽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설레임 속에 정말 당황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항상 시장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바로 상승 기조의 주식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안 나와도 산업생산이 안 좋게 나와도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연준과 각국 정부가 완화 정책을 펼칠 거니까 주식시장에는 더 호재가 될 거야 하는 배드 이즈 굿의 논리가 작용했습니다. 저도 작년과 재작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의 8분응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재차 상승하는 정말 엄청난 장을 경험했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연준은 탄탄한 경제를 믿고 더 긴축을 할 거야 라는 논리로 시장은 하락을 합니다. 또 막상 기대보다 금리를 더 적게 올리는 긴축을 단행하면 얼마나 경제가 안 좋길래 목표하는 금리를 못 올리지? 라는 의구심에 시장은 하락하죠. 방금 같은 하락장의 논리가 진행된 게 미국은 올 초부터, 한국은 작년 말부터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6개월 넘는 하락장, 한국의 경우는 거의 10개월 넘는 하락장이 진행 중입니다. 이분이 쓰신 글처럼 금리가 더 인상되면 경제의 침체는 서서히 진행될 텐데 반대로 시장은 저번 주부터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슬슬 바닥을 잡고 턴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그동안 진짜 바닥 모르게 떨어졌던 개미들의 무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바닥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며 슬슬 바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식 비중이 높은 저 같은 사람도 이번 상승이 베어마켓 랠리의 작은 파동이고 다시 한 파동 정도의 깊은 하락이 남았는지, 이분처럼 현금 비중이 높은 사람도 이번 상승이 시장에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서 나오는 바닥의 신호인지, 그래서 다시는 이 가격에 주식을 못 사는 게 아닌지 두려움이 생기실 겁니다.
주식은 선반영이다 라는 논리처럼 최악의 상황은 거의 다 나왔다. 인플레도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고 경기 침체도 이미 시작되어 내년이면 다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이런 선반영의 논리가 적용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식 비중이 높은 저는 조심스럽게 7월 FOMC에서 0.75bp의 컨센서스에 맞는 인상과 연준이 이후 속도를 조절을 하는 금리 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현재 상황에서 완만한 상승을 바라보며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전쟁이 종결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고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주식 비중이 높으실 것 같기에 현재 현금 비중이 높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글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다들 힘든 장이신데 힘내시고 전 썸머 랠리를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